네, 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지혜, 무의 활용과 무무의 경지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 서양의 학문은 유를 중심으로 합니다. 있음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없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철학의 한계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또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동양 쪽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쪽에 눈을 돌렸을 때 무라는 것은 이제 꽤 관심을 가지고 무의 세계에 대해서 놀랍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호기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하이데거 같은 분도 동양의 사상을 접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 노자, 장자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노장자를 연구하다 보면 거의 무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있죠. 동양의 지혜라 하면은 무에 대해서는 듣고 무의 가치에 대해서도 듣고 무를 활용해 가지고 유의 진가, 유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린 유의 진가 가치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유와 무가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양의 지혜, 이 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유와 상대되는 유무로서의 무가 있어요. 그걸 상대적 무라고 하고요. 유무로서의, 유에 대한 상대로서의 무. 두 번째는 무 자체, 무의 무라 해가지고 무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의 경지가 있고 무무의 경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장자에 나오는 건데, 장자 외편에 나옵니다. 지북유락하는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일단 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고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엿보기를 합시다. 노자 도덕경 보면은 유와 무에 대해서 무에 활용해서 유의 진 가치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유지리위리 무지리위용.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매 무가 있으므로 그릇에 쓰임이 있다.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릇 속을 비움으로써 그릇이 담는 용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담는 용도라는 그 본질이, 그릇의 본질이 무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창문을 뚫어 집을 만들매 무가 있으므로 집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집을 만드는데 속은 텅 비워두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죠. 집을 만드는데 속을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쓰임은 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무로부터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의 용은 무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러므로 유가 이로운 것은 무가 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유지 이위리 무지 이위용. 유가 이롭게 쓰이는 것은, 이로운 것은 무가 그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그릇과 이제 집에 비유했지만 인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을 비워야 내 서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비워야 내가 서임이 있다. 가령 집에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있고,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돌봐야 될 아이가 있고, 또 돌봐야 될 남편이 있고, 돌봐야 될 부모가 있고, 이런데
엄마가 자꾸 뭔가를 자기 것을 추구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추구하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선언하는 아이는 엄마를 기다려야 되고 자식은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야 되고 엄마는 딸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일을 그만두고 내 쪽으로 돌아설까 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죠? 꽉 찼죠.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엄마가 꽉 찼기 때문에 자식, 남편, 부모는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용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 비유에 또 문제점이 있죠. 누구를 위한 용도인가? 라고 물을 때 내가 나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쓴다고 할 때 쓸 수는 있죠. 그럼 나는 뭔데? 내가 나를 비워서 나에게는 어떤 쓰임이 있냐? 나는 그냥 비워놓고 그냥 나 뜻은 그만두고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부모의 딸로서만 역할을 하고 다 살아야 될까? 그럼 물어서 사는 걸까? 할 때 속으로는 도리도리 하죠. 그건 아닌데. 예. 그 정도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무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네. 그게 아니라 무체험은 무는 나를 의식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무는 나를 의식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환경. 아까 얘기했죠. 무에 들어가면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라고 찾아도 거기 안에는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게 무라고 그랬죠. 무를 경험하는 것은 나 의식과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의식하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겁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게.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나 유치원 때 선생님이 아무개 하고 딱 지목하고 다른 아이들이 다 잘 쳐다볼 때 뭐 노래 한번 해봐 할 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기억하십니까? 아무개 반에 심부름을 갔는데 선생님이 걔를 부르고 너 이리 들어와. 우리 반에 왔으니까 여기 노래 한번 하고 가. 라고 했을 때 애는 준비는 안 됐는데 노래는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땀이 삐질 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주목한다는 그거. 기대하면서 나를 본다는 거.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 쫓기는 입장. 그 당황스러움, 난참. 그게 무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무. 가깝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무 체험이라는 게. 예. 이 무의 체험은, 이런 무의 체험은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이롭다는 거예요. 유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유의 세상. 우리가 보통 유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나는 누구며, 나는 내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다 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유의 세계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하면은 내가 유의 세계에서 살면서 평소에 놓치고 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의 체험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나를 받아들인 유의 세계. 거기에는 세계에는 자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사회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도 있고요. 나는 그것을 만들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는데 아무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자연을 만드는데 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로 인해가 내가 거기에 존재하고 편안하게 무와 직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세상.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때서야 발견한다는 겁니다. 무를 경험하고 났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있는 나를 받아들인 반겨 맞아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 그들에 대해서 감사함. 그들에 대해서 보은,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다음 이 자연에 대해서, 나를 받아준 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다음 사람들이 만든 이 사회, 제도나 사람들이 만든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 그들이 나를 받아줬기에 내가 거기에서 내 존재를 펼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뭔가 좋은 것을 선하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 인간이 남겨놓은 온갖 문화들, 문명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 그런 지혜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편하게 살고 내 삶을 영위하도록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그렇게 해주느냐? 무가 서일 때 유가 그렇게 이롭게 된다.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무를 체험하면은 유로서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사람이 겸손해지고 선해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갚아주고 싶은 그 충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늘이 봐서도 선한 사람이라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 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적용될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전부터 잘 알아들었고 깨달았고요. 다만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가도 적어도 인간이 자기를 비움으로써 남에게 자기가 쓰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던 거죠. 보통 사회에서 우리가 충돌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잖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상대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상대가 자기가 주장하니까 거기서는 시비가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만은 한쪽이 비워줌으로써 일단은 경청하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길이 열리는 거죠. 상대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하고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쪽도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렇게 풀려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빡빡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가 되질 않아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치의 문제가 뭐예요? 무가 없기 때문이죠. 무를 활용하지 못해요. 전부 다 유만 주장이에요.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봐주시오. 내 주장이 옳습니다. 저들은 틀렸고요. 내가 옳습니다. 전부 이런 소리. 거기는 어떤 이제 돌파구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물을 활용하는 지혜가 동양적인 지혜인데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미 이게 서양의 지혜보다는 훨씬 뛰어난데도 이 가치 진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로 무체험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무로 가는데 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의식하는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중 앞에 내가 노출됐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황스러움. 또 내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낯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서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들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불편하죠. 내가 의식된다는 것은 항상 불편해요. 예. 의식을 안 하고 살 때가 오히려 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민을 갔다.
유학을 갔다.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죠. 네. 낯선 땅,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요. 예.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설 땅이 없어요. 거기서는. 이런 경험들. 예. 남자들은 이제 군에 가면 이제 자대 배치할 때 또 무의 경험을 하죠. 어떤 고참들이 있는지, 어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자기를 내보내서 신고합니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신병들 데리고 많이 장난치고 놀렸단 말이에요. 예. 신병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하지만은 예. 참 난감한 지경이 이게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이제 무의 체험인데 이 무는 이렇게 닥치는 겁니다. 내가 모르게 닥치는 건데 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혜가 동양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제 가령 이제 무 체험으로 가는 길. 대표적인 게 이제 명상이라는데 삼매 체험 이런 게 이제 무를 체험하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무로 가는 길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도라는 거죠. 무 속에 들어가면서 무를 들어갈 때, 가령 이런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는 숨이 차서 오래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갈 때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많은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죠. 오래 견디면서 많은 것을 살피고 물을 음미하고 그 세계를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죠. 그걸 개발했는데요. 예. 무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감. 무에도 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감을 개발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무감을 터득했는데 무감을 통해서 이제 무체험에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무체험에 머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에 머물다.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는 방법을 인간은 산소통을 통해서 개발했고요. 우주 속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선을 개발하면서 했죠. 무 속으로 여행할 때 인간이 개발한 것은 무감이라는 건데 무감의 발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면 사띠라고 하죠. 사띠. 사띠의 발견. 여기 아마 석가모니께서 인류를 위해서 발견해낸 아마 가장 큰 공로일 거예요. 사띠의 발견. 사띠의 길. 무감을 발견하고 무감을 통해서 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무라는 것에서 무가 견디기 힘든 것은 나가 의식되기 때문이잖아요. 나 의식과 직면해야 되는데 나 의식과 직면하지 않으면서 무에 머무는 방법. 삼매는 무의 세계예요. 이 무의 세계인데 여기는 나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나 의식이 여기서는 없어요. 무인데. 두 번째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은커녕 오히려 행복이, 지복이 있죠. 세 번째는 대상의 있는데 대상의 본질이 직관된다. 무엇에 거치지 않고 논리에 거치지 않고 본질이 곧바로 직관된다. 마치 어떤 대상에다 불을 켜서 보듯이 환한 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삼매의 통찰지라고 합니다. 통찰지.
반야라고 하죠. 반야, 반야, 반야. 통치할 줄 아는데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 세계예요. 무 안인데 무 안에서 삼매의 세계를 발견했다. 이게 서양인들은 모르는 동양 세계의 지혜 중에 지혜를 알 수 있죠. 서양에도 보면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삼매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플라톤이. 그래가서 관상을 통해서, 테오리아라는 관상을 통해서 가는데, 그 다음 변정법과 수학,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갔죠. 그런데 변정법과 수학은 요즘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방법이 배우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 비해서 이 중도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중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식이 발생할 때, 의식에 그냥 머물면서, 원래 나의식은 뭘 동반한다 그랬죠? 내가 의식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잖아요. 타인들 앞에서 내가 의식되니까, 내가 노출되는 부끄러움, 타인들의 기대를 받는 거, 어떤 강박감,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후회.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것들의 속에서 자기 자신이 머물러야 되는 거죠. 자, 의식이 되면, 나의식은 이런 걸 줍니다. 이 중에서 의식만 남겨놓고 요거를 치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 그래서 나의식을 발생하게 만든 이 앞에 대상이 있죠. 대상들이 있죠. 가령 사람 같은 군중들이 있다면. 나의식이 발생했을 때 바깥은 대상들이 있고요. 이 대상들에서 의식이 발생하자 마음에는 연결이 있어요. 이거를 양변으로 치는 거예요. 요것도 치고, 요것도 쳐요. 그럼 뭐만 남나요? 의식만 남죠? 의식에 가만히 머무는 방법이에요. 양변을 치면은 나의식이 발생해도 부끄럽지 않고 강박감이 없고 이런 감정이 없고 대상들도 치우고 바깥으로 대상을 치우고 안으로 이런 감정을 치우면은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머뭄이 가능하다. 가능해야 돼요. 머뭄이 가능하면은 우리 몸이 뭘 느낀다? 무감을 느낀다.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이런 이야기했죠. 이 사티, 이 무감이에요. 무감을 확립하라, 자꾸. 확립하라 하는 소리. 왜냐하면 이 감은 몸으로 느끼는 감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 이걸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계속 확립 이런 경험에 축적이 돼서 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 같죠. 야구 선수가 배팅 연습을 하죠. 배팅을 하는데 배팅할 때 그 순간에 그 감을 포착하기 위해서 볼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스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감이 딱 잡히는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딱 명확한 감을 자기가 딱 잡는 훈련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스윙을 하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그게 뭐예요? 무감이라는 거예요. 무감을 익히는 건 이런 방법이에요. 왜? 무감은 몸의 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반복을 통해서 몸에 딱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이 형성되면은, 이게 감이 형성되면은
이걸 타고 어디로 가느냐? 삼매라는 곳으로 가요. 삼매에는 통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질 직관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동양의 지혜예요. 이게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힌두교 속에서도 이야기되는 거고, 다 이 과정입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무감을 발견해 삼매를 통해 가지고 사티를 통해 가지고 삼매로 가는 길. 요거는 예, 불교에서 특화냈죠. 예. 특허냈으니까 그 특급이 물어야 돼요. 너무 오래돼가 이제 괜찮은가? 예. 한 2,500년 됐으면 이제 안 받아도 되죠. 석가모니께서 개발한 방법, 발견한 이거 선정이라고 선정. 예. 스야나, 샤냐 하는 선정이라는 발견인데 요겁니다. 무체험으로 가는 길. 이게 서양에는 없다는 거예요. 서양에는. 분명히 플라톤은 이리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부터 삐뚤어졌어요. 그 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아무도 무로 항해하고 무로 여행하려는 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대, 현대 이렇게까지. 현대 와서 이제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상학이에요. 현상에서 판단 중재라는 거죠. 에포케라는 게 판단 중재. 어떤 경험을 할 때 에포케라.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발생했을 때 바깥을 대상으로 나와 동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 중재하라. 왜냐하면 대상이라 하는 게 모두 주관적이라는 거죠. 현상으로 있는 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네. 거기서는 이제 나 의식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지는 하진 않아요. 서양에서는. 가령 뭐 대상을 뭐 꽃을 보고 꽃에 대해서 가령 빨간 꽃 할 때 그 빨간색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꽃에 여러 가지 요소 있잖아요. 잎도 있고 남은 잎도 있지만은 빨간색만 하고서 다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과정 그런 걸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얕은 흉내를 내긴 하는데 무를 향해서 여행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은 그들이 또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보면은 동양 쪽으로 많이 서양 철학들이 동양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서 있는 걸 봐요. 아직 초보적이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지만은 이론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게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체험으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서의 이무위용, 명상에서 유무가 어떻게 발휘되고 활용되는가? 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